북쪽 친구, 남쪽 친구의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북쪽 친구의 학교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그냥 등교하면 되더라고요. 그냥 어머님이 태워다 주시는 곳도 있고 아버님도 태워주시고 부모님이 손목 잡고 가시고, 그런데 북한 학생들은 등교할 때 조직적으로 집단 등교한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집단 등교를 할 때는 집 학교 주변에 500m 되는 단경에 모여서 노래를 부르면서 그 학급별로 등교를 합니다. 가령 북한에서는 노래를 부르는데도 혁명적이고 씩씩한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제가 조금 표현을 해본다면, 가슴에 날리는 붉은 넥타이 오늘도 깃발과 한 폭이다, 이렇게 하면서 가방을 메고, 또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가방을 옆에 메고, 초등학교 학생들은 어깨에 메는 가방을 메고 등교를 합니다. 그러면 7시 30분까지 등교를 해서 학급에서 사상부위원장이 덕보를 한답니다. 덕보는 그 나라의 대통령이 가졌던 독송이나 또 옛날에 훌륭한 명장이 지냈던 애국적인 것을 읽어준답니다. 그 덕보 시간은 10분 정도 걸립니다. 덕보가 끝나면 45분씩 수업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북한에서 초등학교 수업 시간은 45분입니다. 시도 나와 있거든요. 찰칵찰칵 45분 수업 시간, 재미나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 이 시간은 정말로 좋습니다, 뭐 이런 시가 있거든요. 그리고 북한의 교실마다에는, 우리나라 교실에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북한의 교실에는 북한의 대통령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 대통령과 대통령의 아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대통령제가 아니기 때문에 수령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수령의 얼굴이 항상 정면에 앞에 나란히 있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수업 시간에 정장을 입고 학생들 앞에서 어떤 행동 하나, 말 하나를 국가에서 제정한 방침에 맞게 수업을 한답니다. 세 번째 수업 시간이 끝나면 옥간 시간이라고 해서 옥한 체조 시간이 있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운동장으로 쫙 달려나가서 줄을 맞춰서, 학급마다 줄을 맞춰서, 체육 선생님이 원탁에 탁 올라서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면서 옥간 체조를 합니다. 어깨 너비로 벌려서서요. 그래서 옥간 체조가 끝나면 다시 들어가서 4교시, 5교시 이렇게 나갑니다. 그럼 북한의 학생들은 어떤 교과서로 무엇을 배울까요? 지금 여기 북한 교과서가 몇 개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바로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입니다. 국어, 수학, 자연, 그리고 공산주의 도덕 뭐 이렇게 배웁니다. 여기에는 지리 교과서. 그 외에 제일 중요한 교과서가 있습니다. 바로 공부를 하는 목적은 북한에서는 이념, 사상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혁명활동을 배웁니다. 혁명활동. 첫 번째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었죠. 그럼 대통령님의 혁명활동 안 배우죠. 근데 북한은 1대 수령의 혁명 역사, 혁명활동, 그 2대 수령 김정일의 혁명활동 이렇게 배웁니다. 북한에서는 90년도 이전까지는 학교가 전체적인 돌봄을 해줬습니다. 국가의 사회주의 무상 의무 교육이라고 해서 국가가 가해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북한에서는 가해 활동이라고 표현하진 않고요, 바로 소조 활동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북한에서 음악소조에 다녔어요. 제일 강한 소조가 음악소조, 수학소조, 체육소조입니다. 그래서 음악소조는 음악실에 가서 자기가 배우는 바이올린이나 아코디언, 북한에서는 선풍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타, 첼로,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서양 악기 위주로 트럼베트, 트롬본, 바리톤, 알토 여러 가지 악기들을 배웁니다. 그래서 소조 활동에 뽑힌 학생들은 방과후 노동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노동이라는 거 잘 안 하잖아요.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라는 명목 아래 학생들을 무조건 노동으로 좀 내모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운동장에 나가서 파릇파릇 도단한 풀 같은 거 뽑기, 또 국가의 자원인 철길을 보호하자는 입장에서 철길에 나가서 철길 옆에 레르 옆에 덜들이 막 이렇게 무더기를 했는데 거기 풀들이 파릇파릇 나와요. 그러면 덜들이 제대로 레르를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풀 뽑기 같은 거 많이 시켜요. 근데 음악서저나 체육서저, 수학서저, 화학서저 같은 데 뽑히면 그런 노동에 좀 빠질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북한의 교복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학생들이 초등학교 때는 그냥 집에서 입던 옷을 입고 지 마음대로 학교에 가더라고요. 근데 북한은 초등학교 때부터 교복이 있습니다. 교복은 국가가 정해져 가지고 중앙당부터 지방까지 교복은 똑같습니다. 색깔도 똑같고 여성들 치마 주름 잡힌 모양도 똑같고 뭐 이제 그 교복이 국가에서 정해진 교복을 입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조선소년단원이라고 하는 조직에 가입을 합니다. 조직에 가입을 하면 여기에 그러니까 스카프라고 하는데 북한 말로는 붉은 넥타이라고 부르죠. 그 붉은 넥타이를 매야 됩니다. 조직은 개인주의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집단적으로 행동하기 위해서 조직의 울타리에 묶어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조직에 묶여서 생활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하시죠? 네, 오늘은 북쪽 친구의 학교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세요. 북쪽 친구들도 우리처럼 숙제가 많나요? 북쪽 친구들은 매일매일 숙제가 있습니다. 대신에 선생님께서 숙제를 내주시면서 팀을 모아줍니다. 네, 우리처럼 팀이라는 영어를 쓰지 않고요. 반이라고 모아줍니다. 1반, 2반, 3반, 4반, 5반. 그 반은 그 동네에서 사는 애들끼리 저를 모아주거든요. 그 아파트 주변에서 사는 애들끼리 1반, 2반. 한 팀에 거의 5명, 6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 팀의 팀장이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반장이라고 합니다. 그 반장에게 임무를 줍니다. 너희 반이 내일 숙제를 안 해오면 내가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이 반장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반 다 모여. 수업 다 끝나면 우리 반 다 모여. 오늘 우리 집에서 숙제할 거야. 밥 먹고 몇 시까지 와 하면 애들이 집에 가서 밥 먹던지 아니면 간식을 먹고 그 친구네 집에 모입니다. 가방을 메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숙제를 하거든요. 얘가 숙제를 잘못하면 반장인 내가 처벌을 받기 때문에 막 어떨 때는 야, 내 숙제 뺏겨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렇게 팀을 모아주기 때문에 숙제를 합니다. 이렇게 숙제를 많이 내줍니다. 수학 숙제도 내주고 영어 숙제, 러시아 숙제, 또 자연 숙제도 가끔씩 내주거든요. 버드나무 잎을 채취해서 뭐 표본에다가 책자에다 꽂아서 가져오시오. 뭐 이런 숙제도 내주고요. 숙제 당연히 있죠. 북쪽 친구들도 우리처럼 소풍을 가나요? 네. 당연히 북쪽 친구들도 서풍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처럼 서풍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고요. 혁명 전적지 답사, 야영, 또 그리고 군사놀이 훈련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너무 군사적이죠? 네, 그래서 답사라고 한다면 뭐 예전에 뭐 거구려 명장들이 답사지가 아니고요. 김일성이 동북 항일 전쟁에서 뭐 이제 만주에서 싸울 때 뭐 가졌던 구호나무라든지 아니면 뭐 김일성이 방문했던 전적지라든지 김정은이 방문했던 뭐 양목장이라는 이런 데 이제 도시락을 싸가지고 거기에 가서 운동놀이 하고 둘러보고 선생님이 총화 짓고 이렇게 보내는 게 있거든요. 또 북한에서 공부를 잘하면 중앙당에서 영예의 그 답사건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평양 답사라든지 도에 있는 혁명 전적지 답사까지 떨어지면 그때는 닷새씩 갑니다. 닷새. 그러면 소년단 야영지라든지 사로청 야영지 답사 수용소에 가서 거기서 집을 풀고 닷새 동안 거기에 주변에 있는 공장 기업소도 돌고 뭐 절간도 돌고 뭐 옛날 유적지 같은 것도 돌고 하면서 거기에서 며칠 동안 이렇게 휴가처럼 보내는데 그것도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린 생각에는 즐겁기도 하고 조금 피곤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